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따라 친구들에게 연락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진 않나요? 어느 순간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이제 정말 연락할 사람이 없네 하고 깜짝 놀라본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땐 그렇게 많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더니,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상황.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내가 잘못 살았나 싶고, 어쩐지 외로움이 확 밀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외롭고 누구는 더 행복해질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 친구들과 연락을 끊으면 생기는 세 가지 변화와 함께 친구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친구가 없어도 왜 누구는 늘 외롭고 또 누구는 오히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충주에 사는 58세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2년 전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늘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고, 크고 작은 모임에 총무를 맡는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두 아들은 모두 독립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 친구들과 연락을 모두 끊게 되면 생기는 일세 가지와 동시에 친구 없어도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관계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스치듯이 만났던 친구들마저도 웬만하면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타입이었고,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서 밥 한 끼라도 먹거나 친구 생일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는 더 많은 인연이 쌓였죠. 함께 일했던 교사들, 학부모님들,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모임이 많았고, 그 모임에서 저는 늘 총무나 간사 역할을 맡곤 했어요. 행사를 기획하고 회비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챙기는 일이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저는 이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주말에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평일에는 수십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생일과 기념일을 챙기는 일이 일상이었죠. 그렇다고 특별히 상대가 나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자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교류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평소처럼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은 여전히 학교 이야기, 교육청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대화에 끼어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여전히 옛날 이야기만 반복됐고, 봉사 모임에서는 모두 자기 자랑이나 자녀 자랑에 열을 올렸죠. 점점 이런 만남이 제게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을 안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누구도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어요. 항상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모임을 제안하고 음식점을 예약하고 회비를 정산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없어지자 관계도 서서히 소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자 점점 지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는 데 드는 제 에너지도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아서 하는 건데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자주 통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저 제가 열심히 안부를 물으면 우리 관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컸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과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인들 생일을 따로 챙기지 말아보자. 먼저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였죠. 물론 잘 지내다는 가벼운 안부 정도는 예의상 주고받겠지만 예전처럼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가며 전날부터 연락하는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소 같았다면 친구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녁 한 번 먹자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제가 조용히 있으니 정말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조금은 씁쓸했지만 시절 인연이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에게 생일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심지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며 먼저 안부를 물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워낙 여기저기 먼저 연락하다 보니 이분들이 저를 챙겨도 제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매번 먼저 연락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뺏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딱 조용히 지내보니까 누가 정말 나를 생각해 주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주변에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들과 반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관계가 비워지면 꼭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제게 잘 맞는 새로운 분들이 다가와서 지금은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즐겁게 지내죠. 예전에는 이미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누굴 만나긴 좀 부담스럽네. 시간도 없고 굳이 하며 피했던 만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전 관계 중에서 저를 지치게 했던 혹은 이미 서로 마음이 식어버린 인연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 빈자리로 새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많을 겁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은 내가 특별히 찾아 만난 게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다 해서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끊긴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현실 속에서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는 게 인연인 것이니까요. 어쩌면 주어진 인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인연을 찾아 맺어가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시간도, 돈도, 노력도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삶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어디에 쓸지, 어떤 관계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더 이상 외로운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을 즐길 줄도 알게 되었고,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법도 배웠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비결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관계를 정리했을 때 일어난 3가지 큰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의무감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들, 막상 만났을 때 서먹하지만 같은 모임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오로지 과거의 유대감 혹은 어떤 행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의무감으로라도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썩 즐겁지 않는 곳에 시간을 쓰고 막상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대신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퇴직 후에도 학교 모임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한 번은 부서 회식을 위해 회비를 모아두었던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보태서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저는 속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도 과반수 찬성이 되어 고스란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봤자 즐겁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집값 자랑, 자녀 자랑 소리에 머리가 띵해지고 내가 여기에 왜 왔나 하며 후회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해도 좋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정쩡한 관계를 과감히 끊고 정말 나와 잘 맞는 소수의 사람과만 어울리기를 결심한 후부터는 대체로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소수가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친구 없어도 잘 사는 분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인맥이 넓지 않아도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삶을 공유합니다. 그 덕분에 번잡한 모임에 휩쓸리지도 않고 불필요한 비교나 시기심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좋다라는 가치관에 매몰되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인맥이 곧 자산이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저 역시 한때는 교직에 있으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맥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언젠가 다시 일하게 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처 정리조차 하지 않았죠.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특성상 인맥이 정말 중요했어요. 교육청 장학사들, 다른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마치 또 하나의 직업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 수십 개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작 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퇴직을 앞두고 동료 선생님들이 서현 선생님은 인맥이 넓으니까 퇴직해도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데
실제로 퇴직하고 보니 그 넓은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교사 시절 친했던 학부모님과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군요. 제가 누군지 설명하자 그제야, 아, 맞다. 박 선생님, 우리 애가 몇 년도의 선생님 반이었죠? 라고 물으셨어요. 저에게는 매우 기억에 남는 학부모였는데 그분에게 저는 수많은 교사 중 한 명일 뿐이었던 거죠. 그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오랜만에 퇴직 교사 모임에 참석했어요.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대화 주제는 대부분 현직에 있는 교사들 뒷이야기. 누가 승진했다더라. 누구네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다더라 하는 이야기뿐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이야기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임 참석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과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생일 챙기기, 모임 참석, 회비 납부, 명절 인사, 경조사 참석 등. 한 번은 제가 잊고 있던 동창 모임에 불참했다가 한참 동안 단체 채팅방 테러를 당했던 적도 있어요. 서연아, 어쩐 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이번에도 안 올 거야. 바쁘다고 옛 친구는 잊은 거야?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그런 경험은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에서 그런 반응은 다소 과했어요. 그건 진정한 우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의무감 혹은 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강요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애매하면 부담만 커집니다. 모든 모임과 만남이 즐거움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가끔은 약속이 없는 주말을 간절히 바라게 됐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50대 중반이 넘어가니 확실히 느껴요. 예전에는 하루에 3개 모임을 소화하고도 활기찼는데 이제는 한 번의 만남 후에도 피로가 쌓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문득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산다 해도 앞으로 2030년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는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기로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친구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형식적인 만남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를 대폭 정리하고 불필요한 단체 채팅방은 나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옳은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락처를 대폭 줄이고 소수의 벗에게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내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교직에 있을 때 동학년이었던 한 선생님과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요. 그분과는 교육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일상과 감정, 고민을 나눕니다. 이런 깊은 대화는 수십 명과 나누는 피상적인 대화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줍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불편한 사람과 만나 에너지를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경조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축하 메시지와 선물로 대신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저를 위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에너지를 내 취미, 내 건강, 내 가족,
또는 나의 새로운 꿈과 계획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따뜻하고 성숙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제 시간을 온전히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도예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혼자 관람하는 것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국립현대미술관에 혼자 갔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시를 보다 보니 오히려 혼자여서 더 작품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내 페이스대로 움직이고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는 얼마든지 오래 머물 수 있었죠.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 혼자라는 건 외롭다는 게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구나. 또 다른 변화는 아들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른 일정 없이 온전히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엄마, 요즘 더 편안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긴장해 있는 것 같았는데 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때 느낀 기쁨이란 이렇게 저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제가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더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유롭고 평온할 때 타인에게도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비워냄이 필요하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건을 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도 일종의 자리가 필요하죠. 때로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 혹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관계를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삶의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닌 관계의 질입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예 교실에서 만난 새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퇴직 선생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화도 새롭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또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동료들과는 틈틈이 국내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있죠. 이런 새 인연들은 제가 억지로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공통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이 관계들이 주는 기쁨은 예전에 의무감으로 유지했던 많은 관계들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오래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의례적인 만남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감정은 어쩌면 스스로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는 우리가 관계를 재정립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히 멋진 변화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친구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관계의 수보다 질을 중시하는 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인연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